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49강 벨트 조절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벨트 조절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롤러 블록 형상인데요. 이 롤러 블록 형상에 대해서 온단면도, 암나사 탭, 제도 생략 등에 대해서 제도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소 및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주소 확인 방법 설명드리고요. 케이스 규격 확인하고 오토캐드 명령어 단축키 활용하겠습니다. 캐드는 2024 버전 활용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 2024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버전 상관없이 단축키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이 단축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얘는 버전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버전은 2024 버전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특이사항은 이게 형상적으로는 중공을 가진 중간이 뻥 뚫린 어떤 축 형태이고요. 완벽하게 축의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상적으로는 축의 형태다 보니까 이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 기준으로 사실 동서남북이 대칭이에요.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둥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면 좀 더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중공이 되어 있으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다 대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D 형상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중심선 기준으로 위에를 먼저 그리든 밑에를 먼저 그리든 한쪽을 다 그려놓고 대칭으로 복사해서 제대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두 번째 보면 온단면도 형상이기 때문에요. 내부하고 외부가 있기 때문에 단면을 중간에 칠 거예요. 단면을 치고 나면 단면된 부분에는 해칭으로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내부는 보이는 실선으로 이제 제도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면 제도를 생략하는 건데요. 도면 제도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 이 암나사 탭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4개니까 4-에 M4라고 하는 암나사 탭을 표현할 텐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취소에다가 90도 등간격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등간격이라고 하는 말을 주게 되면, 사실 그 탭을 도면을 이따가 보시면 알 텐데요. 정면도상의 어떤 탭의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측면이든 좌측면이든 보면 탭의 형상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상으로 해서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통에 둥근 형태의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형상을 사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이 그쵸. 예,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생략할 땐 무턱대고 그냥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90도 등간격이라고 하는 어떤 배치되는 어떤 방향이랄까? 배치되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제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됩니다. 원통 형상에서, 그죠? 그림을 원통 형상에서 탭이 이렇게 위아래로 여기 날 수도 있고요. 네 군데가, 그죠? 안 그러면 탭이 이렇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심에서 45도 꺾어서, 그래서 토탈 90도로 이런 식으로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든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나든 상관없는 게 원통이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켜서 보게 되면 어쨌든 얘는 이 90도라고 하는 등간격으로 탭 구멍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에 꼭 표현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해주고 나면 굳이 우측면도든 좌측면도든 그 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좀 이따 도면을 그리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도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도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CAD 파일로 제공할 거고, 도면은 PDF 파일로 제공할 겁니다. 자, 과제명 부품 이름 보니까 벨트 조절 부품이고요. 롤러 블럭이라고 하는 부품이고, SM45C다, 그죠? 45C니까, 그죠? 뭐, 탄소 함량이 뭐 0.45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탄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뭐 단단해진다, 뭐 그런 거로 또 볼 수 있어요. SM45C 재질이고요. 수량은 1개입니다. 주소 내용 보니까 3가지가 써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가공하는 부품인가 봅니다. 가공부로 일반 공차가 적용되어 있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제도 혹은 설계상에서 표현해주고요. 일반 못따기는 가공해서 가공으로 실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면을 요 2가지 1번, 2번을 적용시켜서 도면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가공부는 표현됐으니까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1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C값이 없죠? 여기 C1로 보시면 되고, 뒤에 내경 쪽 보셔도 여기도 C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도 C1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나사 쪽에 앞나사 탭 부분에 보면 여기도 이제 못따기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C1이 적용된 게 아니라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따기인데, 앞나사니까 요게 골지름이고 요게 안지름이잖아요. 안지름의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못따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C1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는 선을 연결해 주시면 뭐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45도 선으로. 예, 그럼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요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아까 그 설명 중에 특이사항에 4번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거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요 도면이 보면 실제로 이거 지금 뭐 동그라미 이거 하나만 있죠? 이게 온단면으로 정면도라고 뭐 칩시다. 이 면 하나 가지고도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중심 기준에 파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진 얘는 축인 거예요. 뭐 형상적으로 축이고, 뭐 물론 제품 이름은 롤러 블럭이긴 하지만 어쨌든 축의 형상인데 중간에 중공으로 중간에 뻥 뚫렸고요. 그러면 3D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심 기준으로 양 사방이 전부 다 대칭인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4-M4니까 여기 탭이 4개 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으면 어쨌든 여기 뒤에 탭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도 탭, 여기도 탭, 여기도 탭, 여기도 탭인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이 90도로 등간격으로 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지 우측면을 이게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90도로 탭을 낸 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날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이게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90도가 날 수도 있어요. 얘를 우측면을 그려보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탭이 여기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또 탭이 동그랗게 그리고 40 중심에서 45도 꺾어서 이렇게 탭이 4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같다 틀리다 지금. 이거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 그림하고 탭의 위치하고 이 그림의 탭의 위치는 같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면 중심 기준에 어딘가에 뭔가 특이한 어떤 형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둥근 형태의 탭이 그냥 간격을 유지하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든 이렇게 45도 꺾어서 나든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도면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90도 등간격이라고 이렇게만 표현해 주고 요 글자, 요 텍스트, 치수를 넣어준다, 치수에 텍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우측면도로 본 요 탭의 그 간격이나 위치들을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 생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아마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형상은 사실 전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게 이해가 아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러면 그리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온다면도 하나만 그려주시면 쉬워요. 자, 우리 X라인으로 한번 그려보죠. 엑셀 엔터라고 치고, 저는 이게 치수적으로 뭐, 그쵸? 어떤 위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까요. 여기 중심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그려나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라인으로, X라인 이용해서 수직 수평선을 그려놓고요. 여기 중심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설계 기획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게 제도든 설계든 간에 기획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어쨌든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우린 지금 똑같이 그리는 거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시작점을 좀 먼저 정해놓고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무턱대고 그냥 선으로 그냥 계속 그려나가 보면 이 기준이 없어지면요. 내가 굳이 지워도 그러니까 2번 일을 안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2번 일을 하기 번거롭죠? 어차피 CAD 쓰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할지, 어떻게 설계할지를 기획을 먼저 꼭 해주시고 그 방향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게 설령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설명 길었습니다. 자, X라인, 엑셀렌터 치고 수평, 수직선 긋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경이 있고 내경이 있는 형상이니까 어디부터 그릴까요? 맞아요. 저는 큰 틀에서는 외경 이 껍데기를 먼저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경으로 파고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탭을 그린다던가. 어쨌든 껍데기부터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기준으로 안쪽으로 그림을 그려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바깥쪽 먼저를 그려놓고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설계 기획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잡히는 거죠. 뭐 설계 철학까지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설계를 할 때, 제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엑셀 오엔트 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바깥쪽이니까 지름은 55파이라고 돼 있죠. 옵셋으로 55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자, 그 다음에 간격이 3mm라고 써 있습니다. 옵셋으로 3이라고 주고 왼쪽을 오른쪽.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선 양쪽을 끊어 주시면 지금 그린 부분은 요거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요렇게 완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위에서는 트림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 같은 것들 그릴 때 보면 이 세로선은 잘 안 지워요. 가로선만 다 지워 놓고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세로선 다 지우고 밀어 합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거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름은 오른쪽 가니까 72파이라고 써있어요. 옵셋으로 72 나누기 2라고 해주고 수평을 위로.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가 아니라 맨 앞에서부터 48로 돼 있죠. 요거 옵셋을 주의하십시오. 옵셋 48 왼쪽에서 오른쪽.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못따기나 이게 필렛 한거 이런 것들 무시하십시오. 자, 여기 2-R2라고 돼 있죠. 요건 R1이라고 돼 있고, 맞아요. 이건 R 값을 따로따로 돼 있고요. 여기 2-라고 하는 부분은 외경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R2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개수를 이렇게 추가시키고 여기는 R 값을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경 형상은 어느 정도 잡혔나요? 됐죠? 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외경 형상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안쪽에 외경 쪽이니까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자, 그럼 내경 쪽 그릴 수 있겠죠? 한번 가봅시다. 옵셋으로 35 나누기 2라고 해서 수평을 위로. 요 선이 지금 어디 선입니까? 요거 그리신 거예요. 네. 형상은 사실 어려운 그림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도면을 제도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치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공차 부분도 어떻게 표현됐는지, 요렇게 표현되는 이유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좀 이따가 치수 넣을 때 얘기할 거지만, 여기 마이너스 100분의 5가 있고,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치수가 어디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분의 5, 여기서 사실 마이너스 0.1 이 부분이 수치수적으로는 더 작은 거예요. 0에서 더 먼 거죠. 얘는 0에서 가까운 거고. 0에서 먼 쪽이 제일 아래 치수로 들어가고 0에 가까운 치수가 윗치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윗치수 공차. 요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반대로 쓰는 부분도 가끔 있으세요. 요거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0에서 먼 쪽이 0.1인 거고 100분의 5는 0에 가까운 거예요. 마이너스 기준에서는. 뭐 그런 것들. 자, 요거 됐고요. 안쪽에 보니까 여기 치수는, 이쪽에 치수는 없네요. 여기 뒤에서부터 33, 4네요. 그러면 옵셋으로 33에 수직을 왼쪽으로, 옵셋으로 4mm 수직을 왼쪽으로.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 요 지름은 45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으로 45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고 요거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 안쪽은 52파이. 자, 옵셋으로 52 나누기 2라고 해주시고 수평을 위로. 자,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C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형상적으로는 어려운 형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까지. 자, 그 다음에 탭 형상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의 중심은 60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옵셋 이용하셔서요. 60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을 위로. 여기가 이제 중심이죠. 탭의 중심이고요.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M4니까 지름이 4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 8mm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 8mm의 의미는 여기 끄트머리, 그러니까 나사의 시작부터 끝이긴 한데,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살짝 꺾인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평평하고, 위쪽에 여기 가는 시선으로 된 이 부분 중에 요 8mm가 하고 하는 의미는 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완전 나사부에 해당합니다. 글씨가 너무 커지죠? 그 다음에 여기 30도, 이거 3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불완전 나사부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까지가 8이라는 소리예요. 즉, 나사가 온전히 나는 부분이 8mm까지가 나요.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 짤막하게 이렇게 된 이 부분은 3mm 정도로 이제 선을 그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이제 드릴 깊이 부분이에요. 나사가 나는 그 공정을 보면, 물론 센터 드릴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 FM대로 보면 센터 드릴로 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로 깊이를 좀 낸 다음에 탭 공구 가지고, 드릴 깊이까지 끝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센터 드릴로 펀칭, 드릴로 깊이 내고, 그 다음에 탭 드릴 가지고 탭 깊이. 자, 그래서 센터 드릴 여기로 요만큼 찍고 드릴로 이만큼 구멍을 낸 다음에 탭이 여기까지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탭이 온전히 끝까지 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 나사부가 생기고 완전 나사부가 생기는 거. 어쨌든 탭이 끝나는 이 지점이 8mm라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M4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M4의 4는 메트릭 미터 나사고요. 여기 가는 시선 부분이 파이가 4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요거 이따가 규격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여기 치수가 없죠? 맞아요. 그거는 KS 규격집을 보셔야 돼요. 3.24인가? 아마 제 기억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규격집 보겠습니다. 이따가. 되셨죠? 자, 옵셋으로 8mm라고 주고요. 옵셋으로 8이라고 주고 수직을 왼쪽으로. 자, 여기 중심이, 여기가 어디까지죠? 여기죠. 됐습니까? 자, 옵셋으로 일단 4 나누기 2라고 해주고 절반을 일단 넣어놓고요.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일단은 뒷부분만 살짝 지워 놓을게요.
여기가 M4의 절반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규격집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미터 보통 나사고요. 됐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까 M4에 뒤에 피치 값이 없었습니다. 자, M4에 그렇고 피치는 뭐 0.7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나사 기준에 그죠? 골찌림이 아까 4라 그랬고 안찌림이 얼마라고요? 3.24. 아, 맞군요. 3.24이라고 합니다. 3.24는 어느 부분요? 3.24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게 3.24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옵셋으로 3242, 3.24이 나누기 2000 갑니다. 3.24의 소수점이 옵셋에서는 나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각각 1000을 곱해서 그 소수점을 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엔터 치고 수평을 위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잡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각도 이렇게 30도 꺾여 내려오는 건 X라인 이용해서요. A 엔터 각도로 30도라고 주시면 이렇게 꺾이겠죠. 요 끝을 여기다가 콩 찍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우는 김에 이만큼 지우고 얘도 여기까지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없는데요. 대체로 여기서 2, 3mm 정도만 옵셋해 주시면 됩니다. 옵셋으로 3mm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각도 표시가 없는데요. 요 사이 안쪽 각은 실제로 아까 제가 드릴로 공구한다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공영상 드릴의 표준 날각은 118도인데 제도할 때는 여기를 그냥 120도로 선을 그릴 거예요. X라인 이용하고 A라고 하는 앵글로 그냥 60도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미를 하시면 되겠죠. 자, X라인, 그 다음에 A 엔터 60이라고 주시고, 여기 교차점 콩 찍어주고요.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시선, 여기 골찌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앞나사 탭은.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잡고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네요. 여기 지금 못따기 돼 있죠. 요거 아까 45도로 선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라인으로 A에 45도라고 주고, 요 끝머리 여기 콩 찍어주시면 돼요.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여기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CAD 명령어 단축키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하죠. 우리는 지금 실무 과정이고요. 단축키 들으시려면 오토캐드 2D 과정 들으십시오. 요거 반드시 선행학습으로 듣고 오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몇 강? 1에서 50강까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적어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실무든 기계제도든 그걸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당장 CAD 명령어도 서툰데 이걸 따라 그린다? 그러면 영상을 계속 멈추면서 계속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 저는 안 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강의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실무기 때문에. 이해됐죠? 어떻게 하면 도면을 빨리 그리고 이해할까, 추상할까를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자, 요만큼 잡아서 되게 할까요? 미러 기능 이용해서 MI 엔터 찍어서 여기 미러 해주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선은 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 주시면 돼요. 못하게 끝점은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제 선을 좀 정리하고 취소만 주면 끝나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가죠. 못따기 챔퍼 D 엔터 1 엔터 못따기 하나 해주고, 그쵸? 이거 단면이니까 선 들어갈 필요 없죠? 요까지. 그 다음 여기 R 값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까 요거 2-R2니까 요거 R2입니다. F 엔터 R 엔터 2 여기 잡아주고 쭉 따라가면 뒤에도 R2가 있습니다. 여기도 필렛 해주고, R2인가?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컨텍스트로 저장해주고, 그럼 외경은 끝났고요.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중심은 이렇게 한번 끊어 놓을게요. 중심선이니까 요거 끊고 요거 끊고, 얘는 중심선으로 이제 미리 바꿔놓죠. 이렇게 하나 바꿔놓고요. 자, 컨텍스트로 저장해주고, 여기 못따기 빠뜨렸다 그죠? 맞죠? 예, 요거 챔퍼 CHA D 엔터 1 엔터 요거 챔퍼 하나 해주고, 자, X라인 이용해서 선 하나 좀 추가시켜 놓고요. 뒤에는 선 추가시킬 필요 없습니다. 조인으로 요거 붙일 거라서요. 네,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쪽은 요대로 두고요. 트림으로 요거 한 번만 끊어 놓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잡혔고, 따라 보면 여기도 F 엔터 R 엔터 요건 1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트림으로 이렇게 하나 선 빼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위쪽 형상이 끝났으면 해칭 빼놓고요. 다 끝났나요? 됐죠? 못따기 있고 R 2개 잡았고, 그 다음에 요거 4-M M4 여기 만들었고요. M4짜리 여기는 선 아직 좀 조인으로 붙일 거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고요. R1 들어갔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해칭을 바로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칭을 하고 이걸 미러 하시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해칭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죠? 완성하고 그건 해칭하셔야 돼요. 요거 미르하게 되면 해칭이 이렇게 되고 반대쪽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품이 좀 다른 의미로 돼요. 해칭의 방향이, 그죠? 해칭의 방향이 다르다는 소리는요, 부품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해칭의 방향이 같아야지 그 위아래가 같은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칭의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렇게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게 다른 부품인 거예요. 해칭은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분 내에서는. 자, 요만큼 잡은 다음에 미러 기능 MINT 치고 여기 교차점 하나 찍어주시고, 자, 이제 트림 기능 이용해서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엔터 경계 잡고 지우고, 엔터 경계 잡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엔터 경계 잡고 지우고, 그 다음에 조인 기능 J 엔터 치고요. 요거 잡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요. 자, MA 엔터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원본을 4번으로 복사해 주시면 형상이 잡히겠죠. 컨트롤 저장해 주고. 자, 해칭을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도 한번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해칭은 무조건 마지막에 그랬어요. 치수 넣기 전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네, 이상은 없네요. 자, 해칭 넣도록 하죠. 해칭도 약간 주의사항이 있기는 해요. 이거 확대해서 좀 보죠. H라고 하는 해칭 들어가서요. 안시 31번입니다. 캐드에서는 해칭의 방향은 요 45도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 45도. 안 그러면 90도 꺾어가지고 이 반대 결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해칭은 여기 하나, 일단은 이 라인 하나 잡았고요. 자, 그 다음 확대를 좀 하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안찌름 골찌름 사이 여기도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도 보면 안찌름 골찌름 사이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뒤에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쪽 여기 내부는 구멍이 뻥 뚫린 부분이에요. 구멍이니까요. 그냥 다만 그 구멍이 그냥 관통된 구멍이 아니라 탭으로 나사산이 난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대를 다시 여기로 좀 들어가셔서 휠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여기 찍어주고, 이것도 확대를 좀 하셔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토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상이었으면 해치 닫기 누르시면 해칭이 이렇게 완벽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어려운 도면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도면 출력하면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도면 부품이 커서 출력을 하게 되면 확실히 여기 티가 나요. 해칭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물론 가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구멍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하는 사람끼리 어떤 도면의 교환 뭐 그럴 경우에 보시면 이런 해칭 안 돼 있으면 그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컨텐츠 저장해주고 여기까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제도 생략해서 도면 제도를 완성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치수, 공차, 주소 확인하고 작성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도면 와서 자, 치수는 작은 치수 쪽부터 넣을 텐데 앞쪽부터 넣도록 하죠. 치수 첫 번째 치수 간격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제 이게 첫 번째 치수고요. 외형선에서 제일 가까운 치수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 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 도면 딱 봐도 느낌이 어떠세요? 첫 번째 치수 간격이 공간이 많이 넓고 그 다음에 간격들은 다 일정하죠. 예, 맞아요. 첫 번째 치수만 좀 많이 떨어뜨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등간격으로 떨어뜨려요. 첫 번째 치수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에서 한 15mm 띄우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8에서 12mm 띄워요. 이 간격을 어떻게 좀 쉽게 띄우냐 하면 우리 여기 문자 보이죠? 맞습니까? 요런 문자 한 개 높이 폰트가 3.5인데 4라고 치고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면 한 12mm 나고요. 문자가 두 개 정도 들어가면 한 8mm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요 사이 간격을 띄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설명은 쉬웠지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DLI 엔터 치고 여기 위에 찍고 여기 찍어서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얼추 세 개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여기 세 개 정도 들어가겠죠? 네. 자, 그 다음 치수 DLI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간격.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문자가 두 개 들어가는 간격. 자, 그 다음에 길이 방향 쪽 DLI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끄트머리 찍어서 뭐 여기도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요거는 치수를 왼쪽으로 좀 당겨내겠습니다. 당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고 여기 끄트머리 찍고 여기도 요 끄트머리죠. 찍어서 8mm. 같은 간격 올려면 요 끝점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끄트머리 찍고 여기가 요건 내경 쪽이네요. 찍어서 요거 내경 쪽 표현해주시고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내경의 간격
이렇게 찍고 여기 찍어서 이거는 4mm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전장은 맨 끄트머리 꼭지에서 맨 끄트머리 꼭지점 찍어서 전장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여기 차이가 나죠.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 살짝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스트레치 기능 이용해서요. 요만큼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조금 더 위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치 기능 요거 잘 쓰시면 실무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은근히 근데 요거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이걸 잘못 쓰면 무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십시오. 스트레치는 내가 옮기고자 하는 녀석의 일부분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 치수들이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치수 뿌리 쪽은 건드리지 말고 위쪽만 잡아가지고 스트레치 해주십시오. 그러면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거예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라인 치고 내경 쪽 요거 찍어서 내경 쪽 45파이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내경 쪽 52파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그쵸 M4에 해당하는 지름 PCD 쪽이죠. 지름 간격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요거는 72mm 72파이죠 정확하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R에 엔터 치고 R값 여기 콩 찍어서 R1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콩 찍어서 R2인데 요건 요렇게 써도 되지만 M 텍스트로 M 엔터 들어가서 2-라고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2 빼기 해주시면 2개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편집키 닫고 영상을 여기 위치 잡아주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시선으로 4-M4 요거 글꼴이 요거 글꼴은 굴림으로 좀 바꿨어요. 한글 때문에 자, L 엔터 치고 이거 L-엔터 지시선으로 찍고 여기 중심 여기 끄트머리 콩 찍어서 위치 요만큼 잡아주고요. 엔터 2번 치고 4-대문자 M의 4 그 다음 엔터 한 번 치고요. 90에 그 다음에 각도의 D는 %% D입니다. 이게 각도의 디그리의 D예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이거 한글로 한영키 바꿔서 등간격이라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 엔터 한 번 2번 자,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세요. 폰트가 여기 지금 스탠다드 돼 있을 텐데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요거를 볼륨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되죠. 한영키 눌러가지고 다시 영어로 들어오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어떤 거 넣어야 됩니까? 치수 넣기 전에 파이 기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공차들 넣어주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파이 기호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6개죠. 그럼 이거 한 방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매치 풀업 기능도 있겠지만 일단 파이가 들어가는 치수를 다 잡으세요. 딴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떤 다른 선이 추가돼 버리면 특성창에 뭐가 특성이 안 나와요. 어쨌든 CH 특성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1차 단위 문자가 있는데요. 스크롤바 좀 내려보세요. 1차 단위 문자에 치수 머릿말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C라고 주시고요. 엔터 한번 쳐주시면 파일 기호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여기까지 자, 파일 들어갔고 R값 넣고 자, 간격 다 띄웠고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치수가 들어간 거고 이제 공차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숫자 공차 그러니까 숫자 공차를 일반 공차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숫자 공차하고 끼워 맞춤 공차 두 가지를 넣을 겁니다. 끼워 맞춤은 여기가 소문자 G6가 있고 여기 끼워 들어가는 축 부분인 것 같고 대문자 H7이니까 여기 끼워 들어가는 구멍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공차 일반 공차가 두 군데 여기 세 군데까지 있네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자, 더블 클릭 55파이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소문자 G6입니다. 요거 소문자 이렇게 그냥 대문자로 쓰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틀려져요. 이거 구멍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물론 강화한 사람은 그냥 이 끼워 맞춤 공차 이걸 그냥 축 기준으로 하긴 할 테지만 도면상의 정확한 표현은 스몰 G죠. 여기 6라고 주셔야 돼요. 그래서 편집 닫고 이해됐습니까? 계속해서 여기 52파이는 대문자 H7입니다. 커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 문서 편집 닫고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따라 오셨죠? 자, 그 다음 여기 지름상에서의 공차는 여기가 있네요. 아까 이건 설명드렸죠? 더블 클릭 들어가고 윗공차가 마이너스 100분의 5고 아랫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커서 뒤로 보내고요. 마이너스 0.05라고 주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6번 윗꺽쇠 마이너스 0.1 스페이스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위쪽에 보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공차네요. 커서 뒤로 보내고 0 꺽쇠 마이너스 0.02 스페이스바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요 0 앞에다가 스페이스바 한번 넣어주시죠. 확인 누르고 편집 닫고 그 다음에 48 들어가서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죠? %P라고 불러요. P 플러스 마이너스 P %P
0.1. 자, 요거 치수 폰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드래그 잡아서요. 요 폰트는 2.5로 낮춰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게 폰트가 3.5고요. 요거 공차는 2.5예요. 그래야지 구분이 되죠. 그렇죠? 어느 게 공차인지 어느 게 치수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 폰트를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요거 줌 윈도우로 요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치수 다 들어갔는지 이제 최종적 마무리로 한번 보고요. 치수 들어갔고 공차 넣고요.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이 넣고 등 간격에 그죠? 90도 이렇게 넣고 우측 면도는 어떻게 했다? 예, 도면 제도를 생략했다는 소리예요. 예, 요 탭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탭은 등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축 중심에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방향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항상 제가 방향성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요. 방향성이 이 도면 이 축에서는 없어요. 그냥 둥그런 형태의 탭이 90도 간격으로만 뚫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측 면도는 생략이 가능했던 겁니다. 반드시 이런 글씨 텍스트는 들어가야 되겠죠. 설명은 그러면 도면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준비된 도면, 요 도면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딱 중심에 안정감이 있게 오죠. 근데 지금 우리 그린 건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위쪽에는 치우쳤죠. 불안정하죠. 얘는 안정적이고 맞아요. 도면은 최종적인 마무리는요. 위치를 다 잡은 다음 이게 다 그려 놓은 다음에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게 최종 마무리예요. 잊지 마세요. 요거 무브 기능 이용해서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 그려놓고 무브 할 때 선을 한 개 안 딸려 버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자, 엔터 무브 기능으로 이렇게 백으로 다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중심을 여기 밑에 언저리 안정감 있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요게 안정감 있죠. 아까보다는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49강이고요. 벨트 조절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서 강의 드렸고, 부품 이름은 롤러블럭 형상이고요. 예, 요거 원단면도 앞나서 탭, 제도 생략하는 거 등에 대한 제도 방법 설명드렸고요. 치수 공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됐고, 명령을 받고, 특이사항 이렇게 있었죠. 요 내용 중에 3번 내용이 있었잖아요. 앞나서 탭 90도 간격. 요 등 간격이라고 한 요거 표현 때문에 뭐 도면 우측면도를 좀 생략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